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이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특히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네요. 여러분들은 글만 보신 친구도 있고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할 것은 직접 제가 신문을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신문을 좀 해석해 주는 게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근데 왜 저렇게 짱구가 덩그러니 있냐면요, 사실 제가 나와도 되는데 뭐 잘생긴 얼굴이 아니어서 사실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좀 귀여운 제 시그니처인 짱구를 보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저 일본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사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댓글로 꼭 저희 팀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사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이런 자소서 문항, 아니면 이런 면접 질문, 제가 면접을 보고 왔는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등등 다양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꼭 속 시원하게 유튜버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4월 3일 오늘 나온 건데, 원래는 저출산을 조금 얘기하려다가 여러분들이 기업금융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고자 이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여기도 저기도 깡통금고, 새마을금고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름부터 진짜 장난 아니죠. 이 간단하게 이제 제가 신문 PR 할게요. 새마을금고 1288곳 중 430곳이 적자가 났대요. 대단하죠? 3분의 1이 그냥 적자가 난 겁니다. 2조 원 넘게 저번에 한번 중앙회가 부실채권 털었는데도 지금 연체율이 10% 넘는 금고가 80곳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뭐 어떤 수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URL은 댓글로 남겨드리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문제점이 뭘까? 이 문제점은 첫 번째로 너무 안일한 수준의 구조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중심의 경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뭐 진홍이나 신협도 비슷한 구조죠. 근데 구조가 뭐가 문제냐면, 과연 여신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로 공동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금융을 했을 때도 새마을금고가 약간 소방수 역할을 했어요. 무섭게 성장하는데 결국은 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사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대출은 무리하게 할 거고, 관리 감독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면 또 전문성이 있을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깡통금고가 된 거죠. 그럼 문제점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관리 감독 기관이 궁금하죠. 은행이라고 하면 금감원인데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리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데 지금 중앙회랑 행안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대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터질 거 다 터졌는데 뭐 관리감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새마을금고까지 이런다면 다른 은행들도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기업금융이 정말로 어렵고 회계적이라면 여기 새마을금고는 왜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 거의 과장급이 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자들이나 다른 새마을금고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평균적으로 과장급이 대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잘 알고 했을까요? 우리가 기업금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이제 착각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기업금융이 회계를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주변에 없고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없으니 뭔가 거창하고 되게 어려운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런데 이거 왜 터져요? 그죠? 결국에는 회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AI의 어떤 지금 수요가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는 있어. 근데 예를 들어 그 AI 수요에서 어떠한 기업이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저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건 알겠는데 그 관련된 기술, 관련된 산업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여러분들 해석이 되나요? 만약에 그거 가라면요? 분식회계가 가장 쉬운 게 재무제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재무제표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교수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업의 87%가 변화하는 사회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망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안 나와. 매출이 왜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불친절하거나 뭐 기타 여유 등등이 있겠죠.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나요? 재무제표가 정말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방금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로 망하는 게 87%가 있어요. 재무제표 중요하긴 하죠.
물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지 그거를 어떤 재무제표를 보고 이거는 이거군. 매출 채권이 이렇구먼. 그런 수준까지 못합니다. 그러면 회계사를 뽑았겠죠. 자, 돌아와서 깡통금고의 신문 기사를 봤을 때 기업금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여러분들께 다가왔으면 좋겠고, 문제점은 무리한 대출과 느슨한 관리 감독 그리고 비전문성이 적어도 보여요. 그러면 대안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에 대한 어떤 PF 혹은 뭐 기업금융, 재무제표 읽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아낌없이 해야 돼요. 자격증도 따고 신문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야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새마을금고가 직원 교육에 대한 미비한 거죠. 그런 것도 먼저 채워야 되겠죠.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아무런 대본 없이 그냥 신문 PR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회도 잘못이다 생각하고 중앙회가 직접적으로 이런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견제 구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견제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기업금융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회계보다는 산업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새마을금고가 다소 좀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자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지만 결국 관리 감독이 안 돼서 이렇게 됐구나. 사후 관리나 전문성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